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법치주의, 그래서 이 법치주의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라드부르 공식이 사실은 이 법치주의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공부한 이유입니다. 이 법치주의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을 못 지켰죠. 짧게 한다 그래놓고 엄청 길게 했는데, 오늘은,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동영상 보는 게 조금 있어서, 사실 뭐 지난 시간 것도 동영상 보는 거 빼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법치주의입니다. 맨날 이 말뜻 풀이하는 뭐 이런 시간인데요. 자,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법으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려? 그럼 법으로 안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옛날에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였거든요. 우리 옛날에 누가 지배했어요? 옛날에 이 양반들이 지배했잖아요. 왕이 지배하면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벌 주고 마음대로 법 만들고 마음대로 뭐 세금 걷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왕이 지배,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지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이 사람의 지배, 왕의 지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왕도 법에 의해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이 법치주의의 시작으로 가면 영국 얘기로 가야 돼요. 영국에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걷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했던 거죠. 그게 이 법치주의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법치주의가 뒤로 가면 이제 너무 법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법이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쓰는 첫 번째 유형인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보면요. 자, 법치주의,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왜 국민의 뜻이죠? 법을 누가 만드는데? 국민이 만들잖아요. 나는 법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대표들이 입법부를 구성하여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국민이 만든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뭐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권력 행사가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죠.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옛날에 왕. 결국 사람. 뭐 지금도 왕이 아니라 뭐 독재자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뭐 뒤에 할 얘기인데, 근데 이 법치주의를 또 좀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르게. 그건 좀 뒤에 가서 마무리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법은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한다? 통제한다.
특히 여기가 핵심이에요. 특히 사실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왜 구분되기 시작했는지, 도대체 형식적 법치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EBS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도 아마 저작권에서 크게 시비 걸지 않겠죠. 설마 요즘 같은 시기인데, 그죠? 그래서 EBS 좀 옛날 동영상이긴 해요. 옛날에 우리 이 부분 옛날 법과사회라고 해서 법만 따로 배울 때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동영상인데 어쨌든 EBS 동영상 한번 한 5분짜리 보고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 형식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이 형식에만 맞으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제정의 형식만 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식만 맞으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절차와 형식만 맞으면 법이 무슨 내용이건 상관없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지만 법 만능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식만 강조해서 그 내용은 그냥 사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법을 만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법을 통해서 이 정의를 깡그리 부셔버리는 일들도 벌어졌던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왔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왜 이로 넘어왔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만. 그러니까 얘는요, 형식만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걸 또 써야 되겠네요. 이게 글씨 쓰는 게 한 번씩 늦네요. 예, 어쨌든 얘는 형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식은 뭐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제 절차적 형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적 형식만 강조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통치의 당성은 그닥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중요하냐면 통치의 오늘 또 여기 또 빨간색으로 그냥 쭉 가겠네요.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거죠.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아까 히틀러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해져요.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죠. 이 케이스가. 자, 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신헌법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신헌법 같은 건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단 한 번도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유신헌법을 얘기하진 않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유신헌법을 만든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뭐 나중에 결국에 여러분 알게 되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진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기 때문에 이 유신헌법을 만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학문적으로 그래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지금 2020년도에도. 자,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나치의 수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로 예를 듭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악법이 법이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법이 법일까요? 법이 아닐까요? 악법이 법일까요? 법이 아닐까요?
악법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그따위 소리를,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요, 소크라테스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는 줄 알아요. 그랬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요즘식으로 따지면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진짜인 양 막 퍼뜨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걸 막 퍼뜨리면서 형식적 법치주의, 너 법이니까, 일단 법이니까 지켜. 야,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막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 근데 네가 뭔데 법을 안 지키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막 연결한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원래 그 일본에 있는 학자가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가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의 의미가 걔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던 의미가 그런 식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어떤 책을 썼는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그냥 소크라테스가 그랬어.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내용을. 우리는 사실 그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마치 그거인 양. 그 부분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만 강조해요? 절차적인 형식만 강조해요. 그래서 형식만 갖춰지면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형식만 갖춰졌으면 정당성이 있어. 그래서 정당성이 있으니까 합법성이 있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독재가 가능해.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체육관 대통령 아세요? 체육관 대통령이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했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요. 이 선거인단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실내 체육관에 모여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에서 대통령 후보 1명 나오고요. 찬성 반대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막 군인들이 총 들고 막 장갑차로 막 둘러싸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선거라는 걸 하긴 하죠. 찬성 반대 투표를. 그러면 누가 여기서 반대해요? 반대했다가 지금 쥐두새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 사라져버릴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법률에는 그렇게 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는 거야. 나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이야. 이런 식의 논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쪽에서 누가? 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그래서 통치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독재에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독재뿐만이 아니라 법을 빙자한 형식을 빌려서 반인륜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행위도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인 학살 이런 거에 막 관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 논리를 갖고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 논리를 갖고 또 종칠 거예요. 원래는 종치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죠? 어디까지 했죠? 그 논리를 갖고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제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형식적 법치주의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왔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옮겨오게 되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 당연히 형식 중요합니다. 여기 있죠? 당연히 형식 중요해요. 어떤 법을 만드는 거 당연히 형식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실질적 정당성도, 이 실질적 정당성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의 목적, 법의 내용, 이것도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그 절차 당연히 지키는 거고요. 그거 더하기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거다. 라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들도 형식만 맞으면 법이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안 된다. 형식은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서 여기는 통치의 합법성을 이거를 강조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더하기 모두 통치의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법의 지배냐, 법에 의한 지배냐 이렇게 또 표현해요.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지워져라. 지워져라. 마우스로 할게요. 어디니? 지워져라. 참 지워지라고. 예. 수업 같죠? 진짜 수업 같죠? 말하는 게. 다음엔 이 프로그램 말고 딴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걱정되는 게 요즘 막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막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진짜 더 효과적이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다들 하는 말씀이 이런 거죠.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의 전문가가 되면 그때쯤 애들 학교 나온다. 뭐 이런 농담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지우고 계속 해보죠. 그래서 이제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가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법의 지배는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요거예요, 요거.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은 통치의 도구,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랑 법의 지배를 여기다 같이 써볼까요? 자,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랑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요 얘기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민주적 법치주의에서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나치 수권법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설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이죠. 비민주적 법치주의. 자, 1930년대 독일은 같이 읽어볼게요. 1930년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대공황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이 극심하였다. 정부는 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국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였다. 결국 국민은 강력한 독일을 주창하는 히틀러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요, 이 사람 선거에서 이겨서 수상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쿠데타 일으켜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 사람을 뽑아준 겁니다. 아무튼 수상이 된 히틀러는 내각을 구성한 후 의회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수권법 여기 이 부분. 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률을 우리는 수권법이라고 불러요. 자, 수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이 수권법은 뭘 하는? 인권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앞에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 규정하는 절차 외에 정부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헌법은요 최상위법이에요. 근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겠다고요? 이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히틀러가 마음대로 만들었을까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맞아요. 법을 만드는. 그리고요,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법은 원래. 왜 입법부가 만들어야 돼요? 법을 행정부가 아니라. 왜? 입법부는 우리의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법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면 입법부, 행정부, 뭐 옛날 왕이 다스리던 거랑 뭐가 달라요? 왕 맘대로 법 만들고 이러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더 웃겨요. 나이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은 헌법과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위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법을 만들어 쓰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갖고 그냥 막, 뭐, 유대인 탄압뿐만이 아니라 막 아까 우리 동영상에 제국 헌법 뭐 몇 조도 뭐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선전포고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전쟁을 하려면요. 먼저 침략받지 않는 한 그리고 먼저 침략을 받아도 전쟁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입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입법부 승인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어 아무 때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은 나중에 헌법 배우시겠지만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이에요. 이 헌법을 벗어난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헌법을 벗어나 버리면. 근데 이런 법을 그냥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을 만드는 형식은 갖췄으니까 형식은 갖췄으니까 정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던 얘기로 좀 가볼게요. 다시 교과서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아까 우리 프린트 조금 갈게요. 잠시만요. 예, 다시 프린트로 왔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그래도 벌써 30분 거의 다 가요. 그래서 좀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좀 본 것밖에 없잖아요. 자, 5분은 동영상 본 거예요, 우리. 자, 법치주의는 통치자에 뭘 하겠다? 자의적 지배를 못하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라는 이유는요.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만든 겁니다. 법으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만든 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몇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꾸로 얘기해요. 야, 법치주의잖아.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야. 근데 왜 법을 안 지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죠. 하지만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또는 그 법을 잘못된 식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그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위한 장치로 만든 게 법치주의 원리예요. 원칙적으로 국민들 보고 법을 잘 지켜라. 무조건 법은 지켜야 돼.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방금 한 이 얘기를
어떤 또 유명하신 분이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저 그분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분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기서 빠이빠이 할 거고요. 뒤에는 동영상 쭉 갑니다. 그거 끝나면 수업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빠이빠이 할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좀 우리가 자그마한 좀 것이라도 이제 그거부터 좀 지키자 그런 성숙한 뜻으로, 예.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법질서를 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특집 토론했을 때 그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 1주년 때여서 작년 12월에 그때도 제가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토론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법치주의 문제 논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법언들입니다. 법치주의는 뭐냐? 국민이 법 지키라 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건 아마 그 법률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할 겁니다.